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재판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물증들을 제시했습니다. 자, 정경심 씨가 동생과 나눈 문자 메시지, 강남 빌딩을 사는 게 내 목표다. 수백억짜리 강남 빌딩을 사는 게 내 목표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문자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아들에게 5천만 원을 주면 어떠냐? 자, 지금 그동안 공개하지 못했던 상당히 많은 물증들이 오늘 재판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경심 씨가 남편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앉아 있는데 직접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법칙을 어기고 공직자의 윤리를 위반하면서 계속 돈을 끌어모은 이유가 바로 강남 빌딩 사기 위해서 아닌가, 이런 결론으로, 그리고 자녀들에게 불을 대물림하기 위해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무튼 오늘 재판에서 정경심 씨 재판이지만 조국에 대한 검찰이 따끔한 지역들도 많았습니다. 조국이 피해자인 것처럼 조국에 대한 상당히 강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의 뜨거운 분위기 전해드립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조국 부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성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두 번째 공판기. 검찰은 정경심 씨와 함께 조국을 수차례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이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조국 부부를 설명하면서 거짓, 비상식, 투자 열망, 강남 빌딩, 민정수석, 최고 권력자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정경심 측 변호인은 쩔쩔매는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사모펀드 출자를 앞두고 정경심에게 원희,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이름입니다. 원희도 5천만 원을 상속하면 어떠냐, 이렇게 논의한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부부가 사모펀드를 부의 대물림으로 삼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씨는 조국 전 장관의 제안처럼 남편의 오촌 조카 조범동이 운용하던 코링크 P의 딸과 아들의 이름으로 각각 5천만 원씩 출자합니다. 검찰은 조국 부부가 이 돈을 각각 3억 5천만 원으로 부풀려 거짓 신고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상당히 많은 물증,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는데 이걸 보면 조국 전 장관이 그래도 당당하게 자신이 무죄라고 우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후 정경심 씨가 내 목표는 강남의 빌딩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동생에게 말한 사실도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자, 검찰은 주식 백지 신탁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자입니다. 어떻게 고수익을 추구한 것이 이렇게 고수익을 추구한 것이 각종 금융 범죄로 이어진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검찰이 정경심과 동생 간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이 대화는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인 2017년 7월 7일 대화입니다. 당시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코링크 P가 운용하는 블루코아 펀드에 관해 설명을 들은 정경심 씨는 동생에게 문자 메시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경심은 동생에게 말합니다.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다. 나 따라다녀봐.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 이런 메시지들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검찰은 이것을 공개하면서 조범동 씨에게는 펀드 투자 설명을 들은 뒤 수백억 원대의 강남 건물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인데 이는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백지 신탁 등 통상의 간접 투자로는 기대할 수 없다. 자, 그리고 남편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이후 주식의 백지 신탁 의무를 이행해야 했음에도 직접 투자와 같은 투자처를 선택하고 고액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금융 범죄를 실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정말 정경심 씨는 대단합니다. 이렇게
돈에 집착이 많은지. 물론 일반인들 다 돈에 집착이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정경심 씨가 조범동 씨로부터 펀드의 투자 구조 등을 설명받고 정리한 내용을 다수 공개했습니다. 물증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명 직후 주장한 블라인드 펀드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자기는 모른다. 사모펀드가 뭔지도 모른다. 블라인드 펀드라서 우리가 투자 어딘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동안 드러난 정경심 씨의 투자를 보면 블라인드 펀드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검찰은 지난해 초 일본과 무역 분쟁이 심화되던 때 반일 테마주로 꼽히던 주식을 정경심 씨가 매수한 사례도 있다며 마찬가지로 고수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이 정경심 씨의 모습을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정경심 씨는 백지 신탁 의무를 이행하기보다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범동 씨에게 투자한 것이다. 조범동 씨는 백지 신탁 의무를 우회할 방법을 제공하며 사업에 활용한 것이다. 둘은 공범관계다. 이렇게 검찰은 말했습니다. 자, 정경심 씨처럼 이렇게 쉽게 투자하고 불법을 자행한 의혹이 있는 투자자. 남편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가 막힙니다. 자, 검찰은 2017년 6월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씨에게 이번 기회에 아들도 5천 상속하면 어떠냐 이런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이 질문에 정경심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사이에 청문회 나갈 일 없지? 참, 이 대화를 보면 기가 막히네요. 이번 기회에 아들도 5천 상속하면 어때? 그 사이에 청문회 나갈 일 없지? 이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한 대화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조국 전 장관, 정경심 씨 검찰서에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거는 가장 권력자의 모습으로 자기 마음대로 검찰 수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들이 아닌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고 할 때 만든 규칙 때문에 정경심 씨나 조국은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습니다. 그리고 수사받다가 기분 나쁘면 뭐 아프다고 집에 가버리고 조서 읽지 않고 이랬던 사람들이 검찰이 인권 침해를 했다고 주장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 검찰은 정경심 씨가 백지 신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각종 차명거래 주변 사람들을 다수 동원한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동생 말고도 단골 미용실의 헤어 디자이너, 조국 전 장관의 지지 모임 회원 등으로부터 정권 계좌를 빌려 주식을 거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들은 처음에는 계좌를 빌렸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물증을 제시하자 실토를 했다고 합니다. 정 교수를 보호하려 거짓말을 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정경심 씨의 재판 상당히 정경심 씨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서 조국의 범죄 혐의들도 일부 공개됐습니다. 자, 이제 조국 전 장관도 이제 본인 재판을 받아야 하고 뭐 합해질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오늘 정경심 씨 재판은 상당히 충격적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검찰 그동안 수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데도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죠. 진성호의 윤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